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기마 국경순찰대가 말고삐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IT 난민을 쫓아내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청결 상태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케빈 드레옹 LA시 14지구 시의원이 LA시 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차기 LA시장 예비선거는 내년 6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벤코 오브 홉의 새로운 몰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 오브 홉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도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엄지인 기자입니다.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사국들의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새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계속 손을 내밀고 북한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역시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남북 북미 대화 재개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빨리 추진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함께 참여하자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당장 새로운 제안을 꺼내기보다는 그나마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끌어내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총회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지 않았고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모습도 현장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현지 시간 27일 마지막 순서로 주 유엔 대사만이 참석해 연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남북의 만남, 또 유엔 가입 30주년 공동 행사는 사실상 모두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진지한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진지한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확실한 약속을 강조하면서 실행 가능한 계획과 구체적인 성과를 중요하게 거론했습니다. We seek concrete progress toward an available plan with tangible commitments that would increase stability on the peninsula.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의지와 동시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활동 재개 움직임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내용상으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지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영토 문제든 무력이든 경제적 강압이든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그렇다고 신냉전을 추구하진 않는다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But we're not seeking, say it again, we are not seeking a new Cold War or a world divided.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화상으로 연설에 참여했는데 그 역시 미국이란 말을 입에 담진 않으면서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견제했습니다. 시 주석은 세계는 여러 형태의 문명을 포용해야 하며 민주주의라는 게 특정 국가에 속한 권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国与国难免存在分歧和矛盾，但要在平等和相互尊重基础上开展对话合作。 그는 국제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쿼드에 이어 영국, 호주와 함께 결성한 오커스 등 대중국 호위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지대에 몰린 난민들을 본국으로 추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국경 통제 상황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탄 일부 국경 경비 요원들이 난민들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는 영상까지 공개돼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마 국경 순찰대가 난민들을 향해 채찍을 휘두릅니다. 몇 명이 도망치자 일부 요원들은 가죽 고삐를 돌리며 체포까지 시도합니다. 난민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강을 건너온 IT인들입니다. 국경다리 아래 난민의 수는 현재 10,000명 이하로 줄어든 상태지만 이들을 대하는 이민당국의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난민에 대한 어떠한 학대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look forward to learning the facts that are adduced from the investigation, and we will take actions that those facts compel.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국경 순찰대의 난민 해산 작전에 대해 단호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국경 순찰대가 난민을 쫓아내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I'd also note that in his statement last night, he conveyed that there would be an investigation and that he was sending additional personnel to the border as well. I fully support what is happening right now, which is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exactly what is going on there. But human beings should never be treated that way. 이런 가운데 당국은 앞서 대규모 난민 송환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6,000여 명이 추방됐습니다. 앞으로 최소 600명의 이민 관리를 현장에 파견해 작업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당국은 항공편도 추가로 편성키로 하고 항공편당 탑승 인원도 늘릴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난민 수용 규모 확대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전 세계적인 인도주의적 위기에 따른 요구에 부응해 2022 회계연도 난민 수용 목표를 12만 5천 명으로 늘리는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고안은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가 공동 작성한 것으로 이는 2021 회계연도 난민 수용 규모인 6만 2,500명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강력한 난민 수용 프로그램은 미국 외교 정책의 이익과 국가 안보 목표에 매우 중요하며 미국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역 난민 추가 수용 인원은 아프리카 4만 명, 동아시아 15,000명, 유럽과 중앙아시아 10,000명, 중남미와 카리브해 15,000명 등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난민 정책을 펼쳐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난민 수용 규모를 12만 5천 명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25개 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한 달 반 동안 텍사스와 미네소타 등 25개 주에서 127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18명이 입원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각 주정부와 공중보건 관계자들이 사람들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기 전에 먹은 음식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감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감염자는 유아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며 환자의 59%는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살모넬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손과 주방 조리기구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익히지 않은 고기와 해산물 등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12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고열과 설사, 구토 등을 동반하며 면역력에 따라 증상이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 3주 만에 일부러 법을 어기고 수술을 한 의사가 고발당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에 거주하는 의사 앨런 브레이드는 지난 18일 워싱턴 포스트에
극단적인 낙태 금지법을 어긴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내고 한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드를 고발한 아칸소와 일리노이주의 전직 변호사들은 낙태 금지법의 공론화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됐으며 낙태 금지 시기를 기존의 임신 20주 이후에서 6주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낙태 시술자와 조력자 등에 대해 주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승소할 경우 최대 $10,00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케빈 드레옹 LA시 14지구 시의원이 LA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드레옹 시의원은 팬데믹 대응과 노숙자 문제, 주거 불안정 등 현안 해결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내년에 실시되는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임기 제한으로 내년 12월 시장직을 물러날 예정이었는데 인도 대사로 발탁됨에 따라 연방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할 경우 이보다 일찍 물러날 전망입니다. 현재 드레옹 시의원 외에도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제시카 랄 LA 최고 경영자 협의회 회장 등 3명이 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한편 차기 LA 시장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는 내년 6월 7일에 실시되며 후보 중 최다 득표자 2명이 11월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 화물 운송업체인 UPS와 페덱스의 운송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페덱스는 항공 운송요금과 해상 운송요금 등을 내년부터 전격 인상해 실질적으로 평균 5.9%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덱스 측이 연간 4.9% 이상 운송료 인상을 발표한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며 인상 요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물류 서비스 회사 트랜스포테이션 인사이트는 UPS와 페덱스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연달아 연간 운송요금을 인상해왔다며 UPS 측도 조만간 요금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자사 백신을 2차례 접종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은 94%로 증가하고 코로나 중증을 예방하는 데는 100%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투여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예방 효과가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보다 효능이 조금 낮은 7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연방식품의약국 FDA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지난 2월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접종한 미국인은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실내 대형 행사에 참석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의 새 지침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대형 이벤트에 참석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이나 음성 확인서 증명이 의무화됐습니다. 대형 이벤트에는 스포츠 경기, 콘서트, 엑스포 등이 포함되며 이벤트 참석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다는 기록이나 이벤트 시작 72시간 전에 받은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12세 미만 어린이는 음성 결과서를 지참해야 하고 코로나19 자가 진단 결과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 방역 지침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과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 테마파크에서도 적용됩니다.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일반적으로 독감 시즌이 다음 달 말쯤 시작돼 12월과 2월 사이에 정점에 도달한다며 늦어도 할로윈 이전까지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도 다음 달 말까지 백신을 맞는 것이 독감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한 12세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 독감 백신을 반드시 접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경우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높다며 두 가지 백신을 같이 맞아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가 한국의 농식품에 관심을 갖고 한국 식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 이른바 K푸드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AT LA지사는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SNS 인플루언서 120명을 선발해 K푸드 서포터즈로 임명하고 3단계 미션 수행을 통해 한국 식품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포터즈들은 김치와 인삼 등 대미 수출 품목으로 구성된 K푸드 박스를 SNS에 소개하고 거주 지역의 랜드마크에서 K푸드 박스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랜드마크 이벤트를 통해 한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6일은 한국 농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는 가상 쿠킹 클래스도 열릴 예정입니다. 한만우 AT LA 지사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K푸드가 미래 소비층의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에서 추석을 맞아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시더레인 아카데미는 한국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학생들에게 명절 문화와 전통 놀이 등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전교생이 다 같이 한복을 입고 송편 만들기, 강강술래, 딱지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초등학교에는 한국 이중언어 프로그램, 중학교에는 중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죠. 좋은 한가위를 보내시고요. 시더레인 아카데미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추석과 설날 등 한국의 큰 명절마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주최해오고 있습니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한국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이익 몫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엔 예측하지 못했던 집값 폭등 때문인데 총리 시절 집값을 폭등시킨 이 전 대표가 할 말은 아니라고 반격했습니다. 민간 이익을 더 환수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공공이 나선다고 갑질이다, 횡포다라고 비난했던 보수 언론과 정치 세력의 논리와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수 언론 편승 주장에 공식 사과가 어렵다면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고 이 전 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호남 지역 지지 모임에 참석하며 호남에서 대반전을 노리는 이낙연 후보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제를 이낙연에게 돌리지 말고 국민과 당원에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자신을 끌어들여 내부 싸움으로 왜곡하고 공격하는 게 오히려 원팀 정신을 거스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내에서 조금만 물어봐도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본선 가서 부닥칠 검증은 칼바람 일거거든요. 당내 경쟁 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대장동 개발은 공영 개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업이라며 이 지사를 엄호했지만 홍준표, 유승민 등 야권 주자들은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겠다는 이 지사의 택지 개발 공영화 공약이 느닷없다고 비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중국의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이 대규모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회사 헝다그룹이 건설 중인 러양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데 공정이 중단된 지 2달이 다 돼갑니다. 我们当时买的时候也是冲着这个恒大这么大的房产，全国各地这么大地方是吧？担心了，都是自己来拿着血汗钱是吧？几百人来血汗钱来过来。 헝다는 금융업, 전기차 사업 등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오다 최근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다그룹 본사에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헝다의 부채는 357조 원. 오는 23일 이자만 992억 원에 달하는 일부 채권의 결제 마감일을 앞두고 있는데 파산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럴 경우 헝다에 자금을 대거나 헝다가 대규모로 발행한 달러채에 투자한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I think over the years, many investors have invested money in the company like Evergrande because they believe that if things eventually become unstable, the government will always rescue them. 세계 증시는 헝다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20일 홍콩 항생지수는 3% 넘게 급락했고 미국 주요 지수들도 2% 안팎 하락했습니다. 일본, 유럽 증시도 출렁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조차 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요행을 바라지 말라며 경고한 상황. 하지만 금융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중국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방치하진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 커피 전문점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잔 사용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플라스틱 잔은 얼핏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재질에 따라서 페트, PP, PS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질을 페트 1가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들도 이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안 하고 전부 그냥 버립니다. 기껏 분리수거까지 해놓고 정작 재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재질입니다. 테이크아웃 컵의 바닥을 잘 보면 재질이 한 종류가 아니라 3종류입니다. 페트가 있고 PP가 있고 PS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시 분류하기 어려우니 그냥 버리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테이크아웃 컵의 재질을 모두 페트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페트는 섬유를 뽑아낼 수 있는 가장 고급 재질입니다. 생수병도 페트 재질이라 섞여도 재활용이 쉽습니다. 우유팩 종이는 화장지로 재생 가능한 고품질 종이지만 재활용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안팎에 비닐 코팅이 돼 있어 따로 분류해야 하는데 코팅 없는 일반 종이와 묶어서 한꺼번에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유팩과 멸균팩은 그간 파지와 섞여 자원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같은 우유팩이라도 멸균팩은 알루미늄 코팅이 한 번 더 돼 있어서 재활용이 더 어렵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쉽게 구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겉면에 멸균팩이라고 확실하게 표기하게 했습니다. 갈색 맥주 페트병도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투명한 페트병과 달리 3중막 복합 재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데칠성이 최근 투명한 페트병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라벨을 분리한 이후에 생수병처럼 분리 배출을 하면은 기존 유색팩 대비해서는 재활용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갈색 페트병의 사용을 2025년부터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벤코브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브홉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